안녕하세요. 포멘토 학원의 신일고 학생들. 이번 주는 특별히 원격 수업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과 원하는 성적의 위치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시고요. 조금 편하게, 조금 어수선하게 지내왔던 이 학습의 기간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공부를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와 함께 1학기 중간과 기말을 거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함께 채워나가면서 이번에는 제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신일고에서는 지금 교과서 5단원 두 번째 소단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 5회 두 번째 매체 비판적으로 읽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은 일단은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의의를 조금 새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로 접했을 때도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매체를 어떻게 생산자가 사용하고 있고 그 생산자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생산자가 만들어낸 정보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드렸던 프린트 그것을 꺼내시고 거기에 필기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교과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의 종류 및 특징이에요. 매체의 개념. 광의 넓은 의미라는 뜻이죠.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달이요. 협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불특정 대중에게 많은 정보, 사상이나 의사를 역시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들은요. 책, 신문, 전화, 라디오 등등등 해서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기까지 매체로 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매체의 종류와 특성에서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쇄 매체, 음성 및 영상 매체, 디지털 통신 매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즘 최근에 그 매체는 주로 디지털 통신 매체겠죠? 그래도 이제 인쇄 매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쇄 매체를 보시면 인쇄를 통한 출간물이 있고요.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 성격을 가집니다. 신문, 책, 잡지 등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특성이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두 번째, 음성 및 영상 매체입니다. 음성과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면서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상 광고 등. 세 번째, 디지털 통신 매체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즉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비교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자지 않고 수업을 강의를 찍고 여러분에게 수업할 시간에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정보 유통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세 번째, 광고에 사용되는 매체 언어의 특징입니다. 대중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익숙한 표현들 또 대중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표정, 몸짓, 효과음, 상황, 자막 등이 잘 조화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 언어의 특성 혹은 광고 매체 언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푸실 때에는 사용되는 언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들 있잖아요. 표정이나 몸짓, 효과음 같은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반복을 중요시하고요. 혹은 아예 유행어까지 만들어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이 상품을 꼭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언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매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각각의 뭐 신문, TV 또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매체 전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매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체는 중간 전달자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이 매체를 사용하려면 누군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자는 필수적으로 가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편집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의 과정 중에는 생략, 뭐 추가, 또 그것이 뭐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 가공자의 의도가 들어가게 돼요. 결국 매체는 누군가의 시각을 담고 있게 되고요. 수용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매체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체로 전달되는 그 내용의 의도, 저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적절성까지도 평가해야 되고 이 매체가 또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자들, 매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매체가 주는 또 정보력과 또 그 정보의 즐거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체를 꼭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이 매체의 생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아주 다양하게 개인이 하는 방송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어떤 매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 요즘 학생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은요. 먼저, 신문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서도 확인하게 될 텐데 신문은 이제 구성적인 특성이 있어요. 표제, 제목, 그 제목을 보충하는 부제, 그리고 기사의 내용, 그리고 사진.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서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는 표제, 부제, 내용, 사진, 또 그 내용 안에는 인터뷰, 누구를 인터뷰했느냐 에 따라서도 관점이나 의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광고요. 광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경, 이미지, 광고 문구, 음악 등에서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히 광고는 설득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자의 행동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의 구성 요소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 속에서 관점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세 번째, 텔레비전이요. 프로그램의 제목, 내레이션, 자막, 음악 등에서 관점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매체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모든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하나하나는 없는 거예요. 매체의 어떤 구성 요소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까요? 매체에 드러난 생산자의 관점이나 의도의 타당성, 그것이 적절하냐? 또 적절성. 그러니까 내용상의 적절성, 표현상의 적절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의 효과의 적절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문을 수용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신문을 수용할 때는 첫 번째 이제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정보의 재조직과 활용 부분입니다. 신문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전달하는 정보가 비교적 단편적이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담긴 정보를 기초로 상세한 정보를 찾아서 재조직하여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꼭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신문 기사는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는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자 개인의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는 부분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인 태도.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가공하고 변형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상과 판단을 제공해요. 그래서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 이제 교과서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세 번째, 텔레비전 방송 매체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TV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과 내용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텔레비전에 표현된 사회의 모습이요. 현실의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거나 사회의 모습을 왜곡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텔레비전이라는 방송 매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텔레비전이 어떤 점에서 자신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텔레비전을 통해 제공되는 즐거움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가상 공간은 문자를 근간으로 해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숙제 안에서 뭔가 어려운 점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주로 문자를 근간으로 해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즉각성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과 저와의 채팅창은 익명성은 없죠. 하지만 그 가상공간, 온라인상에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익명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유명인들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남겼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근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늘 생깁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용할 때에는요, 정보의 신뢰성, 정확한지, 또 그것이 타당한지 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저속성 혹은 지나친 상업성 등의 부정적인 요소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집단, 어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늘 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가상 공간에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고 그 조심하는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거의 가상 공간에서는 이제 글을 쓰지 않는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만큼 가상 공간에서 이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되게 두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매체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비판적 수용, 특히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교과서 5의 2단원으로 가셔서 저와 함께 교과서에서는 어떤 매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는 매체에 따라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름을 이해한다. 그래서 각각의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었고요. 그 매체들은 어떻게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네,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두 번째, 매체에 드러난 관점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집중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죠. 저는 이제 교과서 파일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습서를 가지고서 수업을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화면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습서는 좀 더 자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 수업으로 만났을 때는 다시 한번 같은 자습서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가져가야 할 정보들은 제가 보충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에서 주는 그 문제와 내용들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신문기사에 담긴 관점과 표현 방법 평가하기예요. 그래서 신문기사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지금 가라고 하는 지금 신문 하나 있고요. 연합뉴스, 나라고 하는 농민신문, 신문 두 가지가 지금 주어졌고요. 이 신문 기사에 담긴 관점과 표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문 기사의 구성 요소, 표제, 부제, 본문 내용 혹은 사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비교하시면서 그 표현 방법의 적절성 또 관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와 나는 과일값 하락 소식을 다룬 신문기사이다. 신문에서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보고 각각의 신문기사에서 관점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일단 가를 한번 보죠. 여름 과일 먹을만 나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죠.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여름 과일 먹을만 나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밑에 읽어보지 않아도 기사에 긍정적 시각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참외 수박값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화살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가격 낮아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밑줄 역시 그으시고 또 필요한 거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사의 주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일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름 과일 먹을맛 나네 라고 하는 표제를 이제 붙인 거죠. 자, 사진도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그 여름 과일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 지금 생과일 주스 그 각각의 투명 컵에다가 지금 과일도 넣어놨고요. 보기만 해도 사진이 아주 싱그럽고 좋아 보여요. 사진도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자, 본문 봅시다.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일찍이 찾아온 더위 탓에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와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가격도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참외 수박 출하량 증가 그러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게 지금 주요 정보고 표제와 부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정보는 본문에 더 나오죠.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참외 10kg 평균 가격은 35,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311원보다 약 23% 하락했다. 참외 출하량도 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제 기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땡땡땡 무슨 마트 과일 팀장은 하면서 인터뷰를 지금 따왔어요. 올해 일찍 찾아온 더위와 재배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표적 여름 과일인 참외와 수박 등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됐다라며 산지 품질 관리 등에 힘써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산지 품질 관리 힘써 합리적인 가격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사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서는 올여름 참외와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데 이 가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중이 좋아하는 이 여름철 과일의 대표주자 참외와 수박값을 앞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편의 지금 신문 기사를 확인했고요.
자, 한번 날을 보죠. 날을 보고 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봤고요. 나요. 고개 못 드는 참외 수박값. 지금 같은 사실을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개 못 드는 참외 수박값.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기사의 긍정적 시각이겠지만 이 부분 통해서 기사의 주요 정보가 드러나고 어떤 참외 수박 그 값의 하락이겠죠. 하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요. 그쵸? 고개를 못 든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작황 좋아 생산량 늘고 오렌지, 체리 등 외국산 과일 공세 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고개를 못 드냐면요. 이게 생산량도 늘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 오렌지, 체리 등 외국산 과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박들이 박스마다 담겨져 있는 모습의 사진을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박이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늘었는데 이게 걱정이 될 정도라는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보죠. 참외, 수박 등 제철을 맞은 국내 과일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밑줄 칠게요. 이 부분이 지금 표제하고도 연결이 되죠. 딱 이 부분이. 봄철 작황이 순조로워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평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표제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왜 가격이 떨어졌고 고개를 왜 못 드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지금 내용에 바로 나와요. 10에서 16일 땡땡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참외 10kg 한 상자는 평균 27,690원에 거래됐다. 평년보다 6,800원가량 낮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도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어쨌든 사실적인 정보는 주고 있어요. 참외 시세는 4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평년보다 많은 출하량에 있다. 겨울철 일기불순으로 부진했던 작황이 봄철 따뜻한 날씨로 호전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 땡땡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 추이를 보면 참외는 84톤에서 317톤으로 정말 많이 늘어났죠.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참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이요. 수박 시세 또한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신문이 지금 출처가 농민신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박의 가격이 낮아지는 게 좋은 쪽은 소비자고요. 수박의 어떤 시세가 낮아져서 좋지 않은 거는 이제 생산자, 농민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입니다.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수박을 사 먹는 입장에서는 시세 낮아지면 저희는 좋은 거죠. 자, 16일 수박의 땡땡시장 거래 가격은 1kg당 평균 1,626원으로 평년보다 300원가량 낮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참외 부분이 됐건 지금 수박 부분이 됐건 간에 지금 여기 이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출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되었던 그 시세 가격은 사실적 객관적인 수치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공급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는 뭐예요? 외국산 과일이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 국산 과일의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3에서 4월 국내 과일 시장을 휩쓴 오렌지에 이어 5월부터는 체리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매사의 인터뷰를 가져왔어요. 수입업자들이 많은 양을 수입해 재고를 쌓아뒀기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며 남은 재고를 털기 위해 5월 중순까지는 시장에 적지 않은 양이 반입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인터뷰는 여기까지 드러났지만 사실 숨겨져 있는 정보는 지금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수박과 참외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와 나의 신문기사 각각을 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실을 가지고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신문사의 신문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자습서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 정답이 예시 답안이 좀 채워져 있을 거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 답안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 겹친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은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1번 가와 나에 담긴 관점을 비교해보고 매체를 접할 때 관점이 적절한지 살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1번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올여름 참외와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다는 거는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가에만 있는 정보를 지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 부분에 여러분들이 만약 자습서를 보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이제 답이 써 있겠죠. 가에는 일찍 찾아온 더위와 재배면 얘를 이쪽에다 쓸게요. 더위와 재배 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참외, 수박 등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산지, 품질 관리 등에 힘써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가에만 있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에만 있는 정보를 이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에만 있는 정보. 여러분들은 보시다가 이제 밑줄 치시고 지금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 나는 내신 이제 시험 보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계속 쉬운 내용이어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들으시면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게 돼버려요. 자, 나에만 있는 정보는 생산량이 늘고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여 참외값과 수박값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고로 쌓아둔 외국산 과일의 출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점과 차이점, 주요 정보를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죠. 가와 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에서는 관점의 차이, 즉 참외와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졌지만 산지, 품질 관리 등에 힘써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반기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나를 한번 볼게요. 참외와 수박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가격 하락은 계속될 것이다 하면서 유유하고 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농민신문이 출처입니다. 자, 3번 가와나 가운데 하나의 기사만 접한 사람과 둘 모두를 접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매체를 접할 때 관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살펴야 하는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게 하나의 기사만 정보만 접했다면 우리는 참외 수박값 값이 떨어지니까 좋네 엄마한테 수박 많이 사달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농민신문에서 나온 이 기사를 보면은 이거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산 과일을 지금 생산하는 사람은 걱정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사만으로 주요 정보를 파악한 사람은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때 하나의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매체를 접할 때에는 관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살펴서 읽는 비판적 시각을 갖추어야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일 것 같아요. 매체를 접할 때 관점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살펴서 읽는 비판적 시각을 갖추어야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나중에 싹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복습하실 때는 거의 외우는 방식으로 암기하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 가죠.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서 기사의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야기해보고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기 박스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 기사의 기본 구성 요소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목, 기사 본문, 사진으로 들 수 있다. 자, 제목이라는 거는 크게는 표제와 부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표제, 기사의 전체 제목,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압축적으로 제시합니다. 눈에 띄게. 또 부제는요, 표제보다 조금 작은 글씨체예요. 그래서 제목의 덧붙어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 본문이요. 기사의 중심이 되는 부분, 사건이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사진은요.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시됩니다. 크기, 그 다음에 사진에 그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대상의 모습들, 이러한 표제, 부제, 기사 본문, 그리고 사진을 통해 기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드러난다. 즉, 기본적인 구성 요소, 제목, 기사 본문, 사진 등을 통해서 의도나 목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볼게요. 표제 외우셔야 됩니다. 부제 역시 외우셔야 돼요. 기사 본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1번 다음과 같이 신문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며 가와 나에서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가는 표지에서 여름 과일 먹을 맛이 나네 라고 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요거죠. 소비자가 먹는 이익을 내세우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기사 본문에 있는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 가격이 낮은 현 상황을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친구들이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 친구들과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이 두 학생의 어떤 대답을 우리는 종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역시 예시 답안에 있는 거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밑줄 쳐야 될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정보를 다루어도 해석의 관점과 편집 방향에 따라 기사 제목은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가는 사진으로 먹음직스러운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생과일 주스 시켜 먹고 싶게끔 그런 사진을 제공했어요.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제시해서 독자 및 소비자의 관심 끌고 있어. 근데 나는 본문에 참외, 수박 등의 거래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가격이 낮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어. 조금 이쪽으로 가면 더 잘 보일까요? 이렇게 지금 예시 답안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가에서는 사진.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사진은 독자 소비자의 관심이다. 나에서는 거래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라는 것들 그럼으로써 가격이 낮은 현 상황에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 밑줄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계속 말할 거예요. 자, 2번. 이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평가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예시 답안에서는 지금 가에서는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 여름 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나에서는 맥을 못 추다. 가격 하락을 부추기다. 남은 재고를 털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어떤 관용 어구겠죠.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떨어진 가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나오죠. 가와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타당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는 고품질 함정 가격 이런 어휘가 가격 낮아진 여름 과일 즐길 수 있다는 의도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나는요. 저 관용 어구를 사용했어요. 이런 어구는 떨어진 가격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즉 가와 나 전부 다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자신이 가 또는 나의 기사를 작성한다면 각 기사의 의도를 살려 제목과 사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말해보자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어떤 그 정답의 범위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예시 답안으로 정리를 해보죠. 가에서는 사람들이 먹음직스러운 수박과 참외를 먹는 모습과 시원하게 내려간 참외 수박값 뭐 이런 표현 쓸 거다. 시원하게 먹어요. 모습과 시원하게 내려간 참외 수박값 시원하게 먹어요. 라는 제목을 제시하여 기사의 의도를 살리고 나에서는 제목으로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 참외, 수박, 직격탄 뭐 이런 표현 단어를 쓰는 거죠. 제시하고 외국산 과일 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외국산 과일 수입의 증가로 수박값과 참외값이 떨어진 상황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가는 지금 어떤 의도, 그 의도랑 지금 사진은 수박 참외 맛있게 먹는 거, 또 표현은 시원하게 내려갔다. 시원하게 먹어요. 라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적절하다 보는 거죠. 나에서도 제목으로 직격탄 이런 표현 사용하고요. 외국산 과일과 국산 과일 같이 제시하는 사진 넣을 거래요. 그러면서 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한다는 모습, 많이 있는 거, 또 수박과 참외가 떨어진 모습, 그거 같이 비교하게끔 강조할 거다라고 하면 의도랑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 하나하나랑 의도랑 연결이 모두 되어야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광고에 담긴 관점과 표현 방법을 평가하는 그런 활동 내용인데요. 가와 나는 휴대전화 중독을 주제로 한 광고예요. 광고에서 관점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을 살펴보고 각각의 광고에서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좀 이거 보고 강렬하다고 생각했어요.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문구하고 지금 요 잡고 있는 능동적인 능동문과 연결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잡혀 있는 이
피동과 연결된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문구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원래 광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그러한 설득을 가진 어떤 매체입니다. 공익광고요. 일반적인 상업광고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거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능동과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를 강조. 그러면서 혹시 당신도 온종일 스마트폰만 잡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잡혀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보다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한번 보죠. 나 가가 지면에 실린 어떤 공익광고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장면이 있고 자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영상인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매체에 실려져 있는 광고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좀 크게 볼게요. 잃어버린 대화에 대한 묵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묵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막의 내용하고요. 지금 여기 영상 이미지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묵념. 여기도 잃어버린 관심에 대한 묵념. 이거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보면 왜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묵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자막과 나레이션 전부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이제 딱 들었어. 여기까지는 이제 묵념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요. 친구들 있고요. 결혼식의 장면까지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일단 영상 매체는 이제 광고 진행되는 거 한 15초 정도, 10초 정도 내외에서 영상이 흘러가고 있고 자막과 나레이션, 그다음에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비판적인 수용을 한번 해보죠. 자, 제가 계속 이걸 쓰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답을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자습서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랑 비슷한 답안이 있을 테고요. 같이 밑줄 치면서 넘어가죠. 1번 가와나의 광고가 공통적으로 의도하는 바요. 휴대전화 중독 방지를 위한 광고라는 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통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와나에서 사용한 표현 요소를 찾아보세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까닭을 매체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라고 합니다. 일단 가는 광고 문구예요. 그러니까 인쇄 광고인 거죠. 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는 영상 매체죠. 영상, 문자, 음성, 음악 등 복합적 방식으로 의도하는 바를 전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2번처럼 가와나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광고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1번 가와나의 광고에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 정리해보세요. 일단 우리 첫 번째 능동과 피동 표현 사용해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혀있는 이미지, 잡고 있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하고 지금 표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였죠. 광고 문구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 자, 나에서는요. 영상 속의 인물들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 대비시킨다. 그 다음에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쓰는 행동의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대비시킴으로써 휴대폰 보고 있는 모습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묵념이라는 이 단어요. 이 어휘를 사용을 해서요. 이걸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상황을 집약적으로 묘사합니다. 또 부정적 분위기 역시 추가하죠. 또 마치 묵념하듯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델이 또 거기다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과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정리해 봤어요. 표현 방법. 결국에는 그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2번 예시 답안 보죠. 가는 휴대전화 중독을 피동 표현과 이미지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 나는 묵념이라고 표현한 휴대전화 사용 모습, 그 반대의 상황, 영상과 나레이션으로 나타내서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여기 1번과 2번 문제는요. 나중에 문제 하나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지 1, 2, 3, 4, 5번으로 번호를 매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 다 비워놓고 역시 외우는 거 시킬 거고 그거 확인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이제 2번에 3번과 지금 3번은요. 우리가 또 다른 광고를 가지고서 혹은 지금 여기에 정리하지 않은 또 다른 선지가 구성됐을 때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 또는 나의 광고 만든다면 나는 어떻게 구성할 건가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죠. 가와 같은 인쇄 광고 형태로 한가운데 커다란 와이파이 기호를 나타내고 광고 문구는 접속하면 할수록 소중한 이의 대화가 줄어든다 하고 시무룩한 아이 표정 나는 중간에 넣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 정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정보를 만약에 선지로 구성한다면은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지명 광고하고 영상 광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매체 광고에 연결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종류의 어떤 광고들, 다른 종류의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 평가하는 그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감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광고에서 의도하는 바를 이야기해보고 광고에 담긴 관점이 적절한지 평가해보자라고 했어요. 나의 특별한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신발이 짝짝짝 있고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 이것을 사줄 사람 누구라고 하는 문구가 있네요. 저는 예시 답안 적어놨는데 이 광고는 가지고 싶은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을 부추겨 얻어내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사람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 광고에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광고라는 것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죠. 이런 광고를 보고 이 신발 사야겠어 라는 생각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매체에 대한 어떤 이론 정리 조금 하고요. 신문기사, 가와 나 각각 다른 것들, 그 다음에 광고 지금 가와 나 확인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이고요. 교과서 내용 기본이고 신일고 같은 경우는 늘 언제나 지금 수능이나 모의고사 어떤 유형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5회 1단원에서도 독서 지문은 그대로 내고 문제만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독서 지문이 나왔던 것처럼 이 매체 단원도 아마도 교과서 내용은 너무 쉽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거니 하고 패스한 다음에 다른 신문 기사 각각 다른 거 2개, 뭐 광고도 다른 곳에서의 광고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은 다른 출판사의 이 매체 단원 거를 싹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지금 이 원격 수업의 이 기간이 빨리 종료되고 여러분과 대면해서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쨌든 수업 1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랑 이제 또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내용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 그것까지도 제가 제시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